안녕하세요. 티묵입니다. 유가에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게 된 지 벌써 한 1, 2주 정도 흐른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다뤘지만 더 나은 어른이 되기 위한 노력, 부족하다, 빼먹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이번 이슈 하이라이트에서 좀 더 보강하는 형태로 유가 또는 유가 관련 상품, 특히 선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집중적으로 보강해 볼 생각입니다. 이걸 보고 나면 유가, 선물, 원유 선물과 관련된 대부분의 것들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4월 4주차 이슈 하이라이트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도 당연히 세 가지로 정리해서 왔고요. 첫 번째는 108년 만에 최초의 마이너스 유가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원인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원유 선물, 즉 선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면은 콘탱고와 백어데이션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고 굉장히 주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서 많은 이슈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롤오버 효과라고 해서 망가진 ETF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 ETF란 상품에 대해서 투자해볼까 하다가도 이 롤오버 효과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개념이기도 해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서 쭉 이어지는 이슈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출발해볼게요. 4월 4주차였던 4월 20일에 미국 현지 시간으로도 4월 20일 유가시장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별일이 없었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별일인데 별일이 아니었다니 무슨 일이었고 또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별일이라는 것은 현지 시간으로 4월 20일 유가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었다는 사실입니다. 퍼센티지로 보자면은 약 마이너스 300% 폭락한 것인데요. 시장이 끝날 즈음에는 회복하긴 했지만 상당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마이너스 가격이라뇨. 마이너스 가격은 문자 그대로 역사상 처음이기도 했기 때문에 일제히 보도가 쏟아졌고 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즉 WTI라고 불리는 원유가 개발된 것이 1912년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보자면 약 108년 만에 처음으로 WTI 값이 0달러 아래로 마이너스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19로 인한 원유 수요의 급격한 감소에 있었습니다. 하루 약 3천만 배럴의 원유가 적게 소모된다는 것이 예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원유가 창고에 계속 쌓일 테고 그럼 원유 가격이 계속 폭락한다라는 건데요. 다만 여기서 반드시 같이 알아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단지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폭락이 나왔다? 마이너스 300%가 나왔다? 라고만 보기에는 좀 아쉬운데요. 한 가지 더 특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4월 20일은 WTI 5월물, 즉 선물 상품의 만기일 4월 21일에 하루 전일이었다라는 점이죠. 여기서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쉽게 풀어볼게요. 여기서 잠깐 선물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기초부터 안 된다면 또는 잘 모르겠다,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꼭 오른쪽 위에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선물이 무슨 의미인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얘기를 이어가자면 선물은 미래에 그 상품을 받을 거라고 지금 계약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영어는 퓨처스죠. 그렇다면 여기서 원유 선물이라면 원유를 미래에 내가 계약한 만큼 미래에 받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WTI 5월물이라는 단어에서 5월물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를 해볼게요. 미래에 내가 계약한 만큼 WTI 이 원유를 받아올 것이란 계약일 텐데, 그쵸? 이건 이해가 쉽죠? 근데 내가 이거를 언제 원유를 받아오기로 했을까요? 언제 내가 돈을 지불하기로 했을까요? 무작정 미래 먼 시점 언젠가? 내가 맘대로? 아니면 상대가 맘대로? 아니겠죠. 바로 계약 당시에 언제 상품을 받을 것인지 정해집니다. 단순하게 이해해보자면 이때 WTI 5월물이라면 5월에 WTI, 즉 원유 상품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계약대로 5월에 WTI 원유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원유, 기름, 그 통을 말이죠. 즉 여기서 말하는 5월에 WTI를 받겠다라고 말하는 그 계약이 이 시점 지나면 너 계약 무조건 수행해야 돼. 계약 내용대로 너 5월에 WTI 받아가고 돈 주는 거야. 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이 만기일이고 그 만기일이 4월 21일이었습니다. 이날이 지나면 5월에는 무조건 돈을 주고 원유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4월 21일에 바로 전날이 4월 20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20일 또는 그 다음 날인 21일 만기일까지 계약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거나 하지 않으면 자신이 기름을 진짜로 받아와야 합니다. 5월에. 자, 그럼 여기까지 그 계약과 만기를 알아본 거고요. 이제 보다 쉬운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5월에 WTI를 받기로 한 계약을 들고 있던 사람이라고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계약을 실제로 한 거예요. 그리고 4월 21일이 지나면 제가 이제 기름을 받기로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20에 계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당장 오늘이 4월 20일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 나는 저 기름통들을 실제로 받는 일 없이 저 기름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바로 배송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유사나 항공사 이런 곳들이 필요로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대로 스루패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난 기름통을 보관을 안 해도 되고 선물 거래라는 금융투자도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업들이 나로부터 기름을 사가지 않을 거예요. 누구도요. 그럼 난 4월 20일인 오늘까지 이 계약서를 들고 있으면 꼼짝없이 5월에는 기름통들을 받아서 내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19가 어찌나 심각한지 사람들이 기름이 남아 도는지 모든 기름 창고들조차도 꽉 차버린 상태예요. 소모는 못하고 계속 보관은 다 돼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 기름을 만에 하나 받더라도 보관해 줄 곳도 없다라는 겁니다. 기름은 함부로 길바닥이나 바다에 보관하거나 버릴 수도 없는 거니까요. 애물단지로 취급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럼 난 4월 20일인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이 계약을 무슨 수를 쓰든 팔아버려야겠죠. 청산해야겠죠. 없애버려야겠죠. 20불 그 가격에 판다? 아니죠. 어떻게 15불에라도 아니 10불에라도 아니 5불에라도 아니 빵원 무료에라도 내놔야겠다. 이 계약을 어떻게든 줘야겠다. 왜? 이 계약을 계속 들고 있으면 내가 기름을 받아와야 되니까 라고 생각해서 이 계약을 사람들이 마구 집어 던지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아니 그것도 넘어서서 아예 무료보다도 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너가 이 계약을 가져가라. 네가 뭐 그 돈으로 뭐 보관을 하든 뭘 하든 해라. 나는 어떻게든 이 계약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 계약서를 시장에 마구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해서 폭락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순서로 4월 20일에 WTI 5월물의 가격은 바닥을 뚫고 쭉쭉쭉쭉 마이너스까지 가게 된 것이죠. 누구도 이 기름을 5월에 자기 안방에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5월에 이 기름을 받는 계약서를 마구 집어 던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0달러까지도 찍고서 다시 마이너스 37달러로 올라가며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요. 엄청난 폭락을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한 상품의 가격이 한순간에 마이너스까지 떨어질 수 있었는지, 왜 여기서 선물 만기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떠오른 것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만약 원유를 사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일은 5월에도 다시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5월 물의 선물 거래로 인해서 4월에 폭락이 벌어진 거지만 이 다음에는 6월 물의 선물의 만기일인 5월 21일 이전에 같은 일이 반복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의 핵심은 당장 5월에 기름을 받아도 사용하거나 보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반대로 생각하면 왜 처음 설명할 때 별일이지만 별일이 아닐 수도 있게 여겨졌었다라고 하냐면 시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WTI의 5월에 벌어질 일, 즉 원유가 5월까지는 정말 보관할 데도 없고 쓸 데도 없을 거다라는 상품에 벌어진 일이지 실제로 6월이나 7월이나 뭐 9월이나 8월이나 이럴 때는 괜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6월물, 7월물, 9월물 같은 다른 상품은 크게 폭락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을 20불 선에서 유지하거나 떨어져도 한 15불 선까지 떨어지는 경우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와 연동해서 실제 증시는 떨어지긴 했지만 저 마이너스 폭락이 나오던 당시에도 뉴욕 증시는 끼케야 마이너스 1에서 2% 정도 떨어지고 그 다음날까지 한 마이너스 1%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기름의 가격이라는 것이 뭐 엄청난 마이너스인데 왜 실물 경제는 크게 왜 증시는 생각한 것보다는 별로 반응을 안 하지? 의아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어디까지나 WTI 5월물이라는 상품의 만기일이 다가와서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물론 이 WTI 5월물이 폭락했다는 사실조차도 굉장히 희귀하고
엄청난 일이고 영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보다도 더 잊어서는 안 되는 점은 유가 하락이라는 것이 실제로 계속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유가 하락은 물가 하락을 예상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이라는 우려를 만들게 된다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후에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등이 제시가 되면서 각 국가의 증시들이 오히려 선물이 막 떨어져서 라기보다는 그 선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유가가 미래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가 돼버리면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각국의 증시들이 하락 압력을 받았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두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디플레이션, 즉 물가 하락은 왜 무서운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관련된 제 영상을 역시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복잡한 듯 보이지만 뜯어놓고 보니까 이 마이너스 유가가 왜 갑자기 108년 만에 처음으로 벌어진 것인지, 왜 특수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현물과 선물은 차이점을 간단히 이해해 본다면 무엇일까요? 현물은 결국 정말 지금 당장 돈을 주고 현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현재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원유로 예를 들면 원유를 지금 돈 주고 사서 내가 보유할 수 있는, 당장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품을 사고 파는 것과 똑같죠. 다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6월물이라고 한다면 6월에 20달러에 사겠다라고 미래의 거래를 지금 계약해두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6월에는 반드시 20달러를 주고 그 원유를 가져오는 게 되는 거죠. 그 원유가 당시에 30달러든 10달러든 상관없이 저는 계약대로 약속한 양을 20달러에 주고 사와야 합니다. 6월에요. 다만 이때 만약 6월에 30달러라면 저는 20달러에 저렴하게 샀으니 이득을 보는 거고, 10달러라면 전 비싸게 20달러를 주고 샀으니 6월 당시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저와 거래한 상대는 반대로 손해와 이득이 정해지게 되는 걸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여기서 포인트는 선물은 미래 특정 시점에 예를 들어 5월, 6월의 가격이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거고요. 현물은 말 그대로 현재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가격과 미래 예상되는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베이시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알아보면 만약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선물 가격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선물을 현재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고 거래하고 있다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을 거예요. 이걸 콘탱고라고 부릅니다. 계속 가격이 미래에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좋구나 해서 탱고를 춘다고 생각하면 외우긴 쉽겠죠. 네, 제가 옛날에 금융자격증 딸 때 그렇게 외웠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미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미래의 가격을 낮은 가격에 계약하고 있다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낮은 상태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콘탱고가 아니고 백워데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 백워데이션 잠깐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백워드라는 것이 뒤로라는 뜻을, 즉 뒤라는 뜻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현물, 지금 현재보다 뒤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팍 하고 떠올리기가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요즘 이슈와 결부시켜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알아보자면 최근에 메가 콘탱고, 슈퍼 콘탱고라고 부르는 경우가 원유 시장에서 생기고 있는데요. 이건 뭘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지금이 이제 5월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5월 지금의 원유 가격보다 미래의 원유 가격, 즉 선물 6월물이 가격이 아주 엄청나게 더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한 10%, 20% 이상 더 높은 거죠. 현물 지금 가격보다요. 그래서 아주 콘탱고다라는 의미에서 메가 콘탱고 또는 슈퍼 콘탱고라고 부르고,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슈퍼 콘탱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최근 원유 시장이 엄청난 지금 폭락을 맞이하면서 미래에는 회복될 것이라고 너무 크게 기대를 하다 보니까 미래의 가격과 지금의 가격이 너무나도 큰 격차가 벌어지면서 미래가 엄청 비쌀 것이다 라고 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자주 등장하게 된
관련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알아보고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앞서서 콘탱고와 백워데이션 그리고 슈퍼 콘탱고까지 이해를 해봤습니다. 단순한 사실만 놓고 보면 미래의 가격이 더 높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던져주는 콘탱고나 슈퍼 콘탱고는 매우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품을 사놓고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미래에 더 오른다는데 대체 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유 선물 투자 상품에 가입한 경우가 바로 그거고 지금 뉴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제가 원유 선물에 투자하는 펀드를 만든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냥 쭉 따라오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저는 원유 가격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유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은 뭐 6월물, 7월물, 9월물, 10월물 이렇게 여러 가지 기간의 선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가까운 가격을 반영하는 가장 가까운 월물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 월물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가장 가까운 6월물을 저는 대부분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상품을 사시는 분들은 WTI 6월물에 투자하는 것과 진배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왜 가장 최근 월물을 샀냐? 이게 현재의 가격을 가장 잘 반영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머나먼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과 큰 차이가 없이 형성이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현재 가격이 아니라 선물, 미래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6월물의 계약이 완전히 확정되는 5월 21일 만기일이 되기 전에 롤오버라고 해서 월물 교체라고 한국말로 하는데 내가 지금 갖고 있던 6월물을 7월물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6월물을 7월물로 즉 이 월물을 더 미래의 월물로 바꾼다, 교체한다라고 해서 월물 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롤오버예요. 자, 그럼 이걸 왜 하느냐? 이 월물 교체, 롤오버를 하지 않으면 제가 선물 6월물을 들고 있으니 쉽게 말해서 5월 21일이 지날 때까지 제가 그냥 이 계약을 들고 있으면 6월에는 이 원유 드럼통을 제가 직접 받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저는 돈을 지불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을 더 미래의 것으로 교체를 해줘야 나는 상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 자체를 따라가는 투자 상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 미래의 것으로 바꿔서 롤오버 월물을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6월물과 7월물의 가격은 동일할까요? 물론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7월에 시장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6월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6월물보다 7월물의 가격이 더 낮은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백워데이션 상태인 건데요. 이때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투자 상품이라면 말이죠. ETF든 ETN이든 말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먹고 싶은 삼겹살로 조금 바꿔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삼겹살은 현재 한 개에 $20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제 현물이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것들이. 자, 근데 삼겹살의 최근 월물인 6월물 가장 가까운 선물이에요. 선물 가격이 한 개에 $20라서 거의 그대로 지금 시장에서의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멀리 있는 7월물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에 콜레라가 퍼졌든지 뭐가 안 좋게 생각을 하는지 $10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삼겹살 한 개에 $10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7월물은. 자, 그렇다면 이 백워데이션 상태에서 저는 이제 삼겹살을 받는 게 아니라 펀드를 운영하려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격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20짜리 6월물을 언젠가는 팔고 삼겹살 7월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자, 계산을 해볼게요. 간단한 산수입니다. 6월물 $20짜리 한 개를 팔면 저한테 얼마가 현금이 떨어지죠? $20가 떨어지겠죠. $20짜리 한 개를 팔았으니까. 그럼 그 $20로 이제 7월물을 사야 됩니다. 근데 몇 개 살 수 있죠? $20를 갖고 $20로 $10, 한 개 $10짜리를 사는 거니까 두 개를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저는 롤오버를 한 거예요. 월물을 교체를 완료를 한 거죠. 이제 7월물 삼겹살 두 개를 샀고 제 투자 자산은 여전히 고객들이 맡긴 돈 그대로 $20의 돈을 모두 사용해서 투자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20짜리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6월이 서서히 다가오고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이제 7월이 현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시장은 현실적으로 별일이 없었고 삼겹살 가격은 오락가락하긴 했지만 다행히 7월에도 $20로 우리가 삼겹살 한 개를 살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내 펀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7월물 2개를 각각 $10씩 처음에 총 $20에 샀습니다. 2개를 샀으니까요. 근데 현재 시장에서 삼겹살 1개는 $20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7월은 이제 현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7월물의 가격은 점점 현재가 되어가면서 현재의 가격에 쫓아가게 되고 1개당 $20가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1개당 $20가 돼서 저는 2개를 샀기 때문에 $40가 되죠. 근데 웃긴 것은 현재 삼겹살 1개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대로 $20예요. 6월 그대로 제가 이 펀드를 운영하기 시작했던 시점 그대로 $20고 지금도 여전히 삼겹살 1개에 $20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 자산이 $20에서 $40로 껑충 뛰게 됩니다. 상품 가격은 그대로 $20인데 저는 100%의 수익을 봐버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선물 가격이 미래로 갈수록 저렴해지는 백워데이션 상태에서는 ETF, ETN 같은 투자 상품은 이런 롤오버 과정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이게 겉으로 숫자만 봐서는 모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제 콘텐고 상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즉 선물 가격이 지금 현물 가격보다 높은 상태예요. 예상되는 게. 자, 이때 6월물보다 7월물의 가격이 더 아주 높은 상태인 겁니다. 뭐 슈퍼 콘텐고겠죠? 콘텐고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6월물이 $10인데 7월물은 $20인 상태예요. 아까랑 반대죠. 그렇다면 저는 때가 되면 5월에 때가 되면 이제 $10짜리 1개에서 $20짜리 0.5개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 수중이 $10밖에 없기 때문에 7월 거는 1개 $20이기 때문에 제가 1개를 온전히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가진 $10로 반 개라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투자 자산 $10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7월물 0.5개를 사게 되는 거예요. 왜? 7월물이 더 비싸니까. 그리고 아까처럼 시간이 흘러서 이제 7월물이 현재가 되어 가면서 여전히 시장에는 큰 변동이 없었고 1개에 $10인 삼겹살 1개에 $10인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시장에 큰 변화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냥 $10면 삼겹살 1개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어떨까요? 나도 변화가 없을까요? 이 펀드가 변화가 없을까요? 나는 $10를 주고 0.5개를 계약을 교체를 했는데 그 7월물이 이제 현재가 되어가면서 현재 가격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1개에 $10인 현재 가격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0.5개는 얼마가 되는 거죠? 바로 $5가 되는 겁니다. 절반이 되는 거죠. 분명히 시장에서 그 상품의 가격은 변화가 전혀 없이 $10 그대로 했는데 나는 계약을 교체를 하면서 계약의 개수, 여기서 제가 쉽게 이해하시라고 삼겹살 몇 개라고 하는 게 계약의 개수인데 그 계약의 개수가 변하게 되면서 나는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렀을 때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만약에 미래의 가격이 더 비쌌다면 어떨까요? 손실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콘텐고 상태에서는 실물 가격이 변하지 않는데 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반대로 손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래 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슈퍼 콘텐고라면 더 하겠죠. 그래서 슈퍼 콘텐고로 원유 ETF 같은 상품이 원유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망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월마다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 월이 계속 쌓이면 잠식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미래의 가격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 더 미래의 것으로 상품을 교체하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롤오버하며 효과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롤오버 효과라고 합니다. 롤오버 비용이라고 하면 틀린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제 선물 계약을 하면서 발생하는 뭐 계약 비용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인력에 대한 비용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과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롤오버 비용보다는 이제 롤오버 효과라고 전반적으로 수익과 비용을 모두 아울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건데 이 롤오버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손실 또는 수익은 이제 실제로 상품에서 그 계약을 진짜로 바꿀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 그거 얼마 팔고 얼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그 보통 5일 동안의 기간 동안 내가 거래를 안 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미래에 7월물이 우리가 진짜로 5월을 지나서 6월을 지나서 7월이 되어가는 그 시간 동안 서서히 가격이 변하면서 롤오버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이 이해 안 가신다면 앞부분 걸 다시 한번 보세요.
미래의 상품이 현재가 되어가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거래를 안 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거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오해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ETF, ETN, 즉 원유 선물과 관련된 이런 투자 시에는 이런 유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런 류의 상품을 투자할 때는 가장 좋은 형태는 머릿속에 뭘 그려놓으면 되냐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상품, 즉 내가 투자하고 있는 월물의 선물 가격이 직접적으로 오르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오를 것이야 보다는 요때 이후로 내가 가진 상품의 선물 가격이 바로 오르겠구나를 기대할 수 있을 때가 가장 베스트라고 하고 있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면 콘텐고 상태에서는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백워데이션 상태에서는 수익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을 감내하거나 또는 이용해 가면서 충분히 손실과 수익이 희석되는 정도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그 거래를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는 가격이 오르면 수익을 보는 상품에서는 콘텐고일 때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인버스 상품, 즉 떨어지는데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됩니다. 인버스는 콘텐고 상태일 때 롤오버 수익이 나고요. 백워데이션 상태일 때, 즉 선물이 더 떨어지는 상태일 때 인버스는 손실이 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포인트까지 알고 있으면 충분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매우 유의해야 된다. 저도 늘 얘기하죠. 분할과 분산은 기본이고 하니까 매우 유의해야 되고 알아두는 것 정도로도 충분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내가 투자하는 어떤 펀드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제가 예제는 최근 월물, 즉 지금으로 치면 6월물에 투자하는 상품만 예를 들어 드렸지만 예를 들면 6월물이 아니라 9월물, 10월물, 즉 원월물이라고 하죠. 멀리 있는 선물 월물에 투자해서 이런 롤오버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 상품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을 매우 잘 읽어보고 투자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원월물, 즉 먼 선물에 투자하는 7월물, 9월물, 10월물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먼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로 다 회복된 유가 가격이 이미 10월물에 올라 있겠죠. 그래서 이미 비쌀 수 있다, 이미 쌀 수 있다, 미래 가격이 이미 반영된 걸 테니까 라는 점까지 유의해서 투자를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콘텐고가 심각한 경우 매우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많게 된다. 백워데이션이 심각할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할 게 많게 된다라는 점. 따라서 저도 예전에 오른쪽 위에 이 링크 영상에서 원유 투자에 대한 것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서도 한편으로 모자랐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에서 매우 어느 정도는 디테일하게 세 가지 이슈를 모두 다뤄보게 된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항상 상당한 기간의 분할 투자와 위험 관리는 기본이 되어야 하고 예외 사항이 생기면은 꼭 조심해야 된다고 언급을 드렸었죠. 이번에 마이너스 유가부터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은 하루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예외투성이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쯤 정리해야겠다, 나도 공부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헷갈리는 부분까지 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보다 명확하게 구조를 알 수 있게 된 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기까지 이제 세 가지 이슈 다뤄봤는데요. 이번만큼은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길이가 좀 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이제 편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만 이해하기 쉽도록 편집을 해서 제공은 되겠지만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은 꼭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 이번처럼 또 저한테 공부가 되고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완벽하진 않아도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죠. 몰빵 안 되고 항상 조심하시고 모두 같이 덜 다치는 상황이 오시길 바랍니다. 저도 많이 다쳐봐서 하는 얘기니까요. 그럼 여기까지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